네, 안녕하세요. IT 전방송 토크 IT 전망권 GPD 고소입니다. 요즘 이제 엔데믹이 위드 코로나로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우리 업무 환경은 그 이전, 팬데믹 이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온과 오프 이런 것들이 같이 믹스가 된 이런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이 되는데, 특히 우리가 요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팀스하고 기존에 이미 회사에 있는 다양한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회의실이 있고 라운지가 있고 미팅룸이, 이런 것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잘 스마트하게 융합을 시킬 것인지, 이런 얘기들을 오늘 마이크로소프트와 주신 AVT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각자 인사 좀 하실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도 소개드렸지만 팀즈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하고 있는 조인호입니다. 오늘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 그리고 팀즈 회의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주신 AVT라고 하는 회사에서 온 정지석 상무입니다. 팀스 기반의 업무 환경을 구축을 하는 사업을 총괄하고 있고요. 팀스 관련해서 회의실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을 좀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근데 사모님, 네. 반대쪽에 현재 그러면 이미 회사에 보면 이미 기업들이 뭐 화상회의 룸, 무슨 오디오 비디오 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팀스도 많이 쓰고 있고. 네. 근데 이것을 같이 융합시키는 게 뭐 쉽지 않은가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팀즈라고 하면 뭐 다른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개인 PC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회의실에서 이제 영상회의를 한다라고 하면 기존에 뭐 시스코나 폴리 같은 이제 하드웨어 기반으로 영상회의실을 많이 했었는데, 소프트웨어가 많이 좋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회의실에서도 이제 팀스나 또는 줌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니즈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럼 PC만 그냥 갖고 와서 영상회의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보다 더 회의실에서 팀스 기반으로 협업을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조미님 먼저 네. 팀스에서 오늘 팀스 다 얘기할 게 아니라, 그죠? 그럼요. 딱 오늘은 팀스의 어떤 부분만 메인으로 하실 겁니까? 예, 오늘 팀즈는 아까 이제 잠깐 말씀하셨던 그런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 그리고 그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을 어떻게 팀즈에서 특히 이제 회의 관점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조금 낯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업무 공간을 이제 기존에 팬데믹 이전에는 사실 사무실에서 주로 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요즘 코로나가 많이 심각해진 시점에서는 이제 재택이나 원격 근무도 많이 하실 거고, 또 이거를 섞어서 뭐 일부는 회의실에서 그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시고 또 일부는 재택에서 근무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이제 그거를 다 합쳐진 환경에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누군가는 재택에서 하고 누군가는 사무실에서 하는데, 이거를 실제 회의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회의실에서 회의할 때 그리고 영상회의를 재택에서 할 때랑 다른데, 이게 생각보다 사무실에서만 할 때랑 재택에서 할 때는 잘 되지만, 이게 두 개가 모두 합쳐진 상황에서 해보면 사실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면 사무실에서 우리가 누군가 얘기를 하면 사무실에서 누가 얘기를 했는지, 사실 원격에서 이제 각각 접속을 하면 누가 얘기했는지 바로 드러나게 되지만, 이제 사무실에서 얘기하면 누가 얘기했는지 사실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거나 그 사람이 하는 제스처를 보기 쉽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실제 우리가 재택이건 사무실이건 동일한 환경에서 회의를 하는 것처럼 만들어 주겠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하이브리드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회의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무실에서 하는 것 그리고 재택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가 섞여져 있는 상황에서 회의를 지원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회의를 지원할 수 있는 솔루션이어야 된다라고 이제 저희가 좀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좀 더 이제 넥스트로 가보면, 사실 업무 공간 자체는 두 가지, 사무실하고 재택을 합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어요. 실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서는. 하지만 이제 가상의 환경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실제 우리가 사무실에서 들어온 사람도 그리고 원격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가상의 사무실로 다 같이 조인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메시 포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라고 하는 제품도 출시를 하겠지만, 이제 그런 기능들을 포함해서 해보면 이제 이런 그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을 어떻게 우리가 진짜 오른쪽 같은 저런 UX가 되면 네네.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에 대해서 사람들이 훨씬 더 좀 더 감성이랄까? 네. 오프라인 감성 같은 것이 있으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을. 이제, 예, 맞습니다. 이제 사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재택을 하게 되면 사실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이제 그런데 가상의 공간에 모이게 되면
우연히 만나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내가 꼭 정해진 회의뿐만이 아니라도 마주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게 가상의 공간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공간 속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커뮤니티한테 사실 카톡에서 뭐 이렇게 이모티콘 한번 올리더라도 네, 커뮤니티 올라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건 훨씬 더 올라가겠죠, 그럼 네,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최근에 많이 유행했던 게 그 사무실을 하나 구성을 하더라도 서로 이제 그 사람들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의 허브 공간을 만드는 게 되게 유행처럼 많이 번졌었는데 이게 이제 가상의 공간으로도 옮겨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왜 우리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왜 자꾸 대두가 되고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실제 우리 기업의 리더들 분들도 사실은 이런 물리적 공간에 대한 설계가 과거와는 좀 다르게 하이브리드 환경을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을 착안해서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73%의 직원들은 팬데믹 이후에도 여전히 원격 근무나 좀 유연한 형태의 근무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어떤 분들은 팬데믹 때문에 회사 못 갔던 거 나 좀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긴 한데 그러니까 직원들이 원하는 건 100% 재택도 100%그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잘 섞은 하이브리드 환경의 근무 환경이다라고 저희가 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기업의 많은 분들이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재택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뭔가 생산성이 우리 회사의 일을 하는데 좀 부족하게 되는 게 아니냐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회의 건수도 많이 늘어나고요. 매일 육아 회의 건수죠? 예, 보라색. 예, 맞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153%. 그러니까 153% 증가했다는 건 사실 기존 대비 거의 2.5배 증가를 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저기 이제 뭐 채팅 관련된 부분들도 훨씬 더 활발하게. 근데 이게 이 두 가지가 자칫 잘못하면 물리적으로 못하니까 가상 공간으로 그냥 단순히 옮겨간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밑에 보시면 실제 그 일하는 그 시간 자체도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뭐 애프터 아워 워크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근무 시간 이외에 더 업무를 하는 것들, 이게 워크데이에 대한 그 확장에 대한 부분들도 더 늘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리모트 워크를 한다고 해서 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그런 일들은 사실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은 실제 이런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을 우리가 이제 모두 대부분 사실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럼 경험을 한 이후에 사실 직원들이 이후에 내가 100% 회사를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 나는 이직을 하겠다라고 하는 비율 자체가 41% 정말 많아졌죠. 그리고 실제 오른쪽에 있는 화면은 내가 팬데믹 이전보다 워크앤라이프 밸런스, 뭐 웰빙이나 건강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최소 40%에서 그 나라에 따라서는 뭐 70%까지 육박하는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건강이나 일보다는 더 다른 본인의 삶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41%가 특히 MZ 세대라든지 어떤 특히 이제 전문가 같은 이런 사람들은 저게 퍼센트가 더 높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도 많이 높지만 그런 세대들은 더 높고. 오른쪽에 여기 보시면 사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유연한 환경으로 다 가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 세대마다 좀 다른 게 아니라 참 편차가 많은 게 아니라 대부분 다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환경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기업에서 인재를 놓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을 준비하는 거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제 이제 이런 환경이 되면 저희가 업무를 이런 패턴으로 좀 해볼 수 있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9시에 무조건 출근을 하는 게 아니라 8시에 간단하게 미팅을 하고 원격으로 미팅을 하고 좀 덜 붐빌 때 사무실에 가서 10시부터 다시 회사에서 업무를 하고 이제 1시쯤 점심 먹고 나와서 이제 외부로 이동하면서도 뭔가 업무하고 회의하고 또 고객과 미팅이 끝나고 뭐 카페 같은 데서 잠깐 일하다가 이제 마무리는 집에 가서 하는 이제 이런 형태의 어떤 유연한 업무 환경을 이제 가질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이브리드 환경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재택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좀 더 유연하게 그리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회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측면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기대하는 이제 회의 내용인데요. 이거를 한번 보시고 다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The future of work will be fluid, dynamic, and cloud-powered, with experiences that allow us to be there from anywhere at any time, with meetings that you can join seamlessly, that bring us together,
that are inclusive and everyone clearly represented. We see a future where meetings are immersive and spaces are designed around people, bringing everyone together around the same virtual table, even if they're not in the room. And dynamic meeting views that keep everyone connected to the content and each other. And everyone can connect face to face wherever they are with intelligent gesture recognition that uses AI to recognize physical cues, like when people want to speak and when they've spoken. With interactive experiences like collaborative chats that complement meetings. And where presenters can stand out in front of their content. And rich interactive experiences, such as digital canvases, to unleash group creativity. Meetings of the future will be more intelligent, so you can disconnect when you need to, knowing AI-powered tools have got you covered with follow-ups and action items. Our vision for meetings is grounded in a simple belief. They should offer so much more than a one-time transaction, with intelligent tools and experiences that you can access before, during, and after to keep collaboration moving in the flow of work. Meetings of the future will be designed for everyone, offering the best of both worlds, whether you're in the room or across the globe. 여기서 아까 박수 치고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엄지치고. 네. 이걸 다 인식해서 저렇게 해주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자기가 그 누르는 게 아니라 엄지치고 네. 누르는 게 아니라? 네. 이제 화면을 인식해서 하는 거고요. 이제 아까 이제 나왔던 내용들 중에서 조금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프론트로우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회의를 하는 것 자체는 모두가 다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해야 되니까 이제 회의실 전경을 보여주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실제 그 회의실에 있는 것처럼 각각이 참여하신 것처럼 저렇게 프론트로우라고 해서 딱 전면에 바로 내 앞에 누군가가 발언자가 있는 것 네, 같은 네, 그런 네. UX를 저희가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제스처를 저희가 이제 캡처를 리커그니션을 해가지고 이제 실제 이제 기능으로서 표현을 해주는 그런 것들을 하는 거고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좀 보셨겠지만 저기 지금 보면 회의실 전경이 위에 나와 있는데 그 아래쪽에 보면 실제 내가 이제 재택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회의실 전경을 보는 게 아니라 각각의 사람이 마치 하나의 그 사람들이 각각 그 회의에 들어온 것처럼 저렇게 네. 이제 이미지 처리를 해가지고 보여주게 되거든요. 이제 저런 것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건 컨텐트 카메라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화상회의 이제 그 화이트보드 이제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판서하시는 화이트보드에다가 카메라를 달아서 그 카메라 내용을 팀즈에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이제 저렇게 되면 사용자가 앞에 그 화이트보드를 가려도 그 컨텐츠가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협업할 때 이제 실제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하는 경험을 주기 위해서 사실 저런 기능들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즈의 가장 큰 그 회의를 지원하는 부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다른 솔루션들은 다른 미팅 솔루션들은 다 미팅 중에 어떻게 할 거냐, 미팅을 어떻게 잘 지원할 거냐에 많이 포커싱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미팅 전과 미팅 후 사실은 미팅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미팅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것들을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미팅을 준비하기 위한 작업, 그리고 사후에 미팅을 리캡해주는 기능들,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넣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회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예, 그 내용을 요게 참고하시면 이제 예정이라고 하면 이게 언제 정도 이런 기능들이 이제 지금 프론트로우 같은 경우는 퍼블릭 프리뷰로 이미 출시가 됐고요. 이제 인텔리전트 제스처나 뭐 이런 것들, 컨텐트 카메라도 이미 출시가 됐고, 이제 저희 가운데 있는 그 제스처 레코그니션은 아마 올해에 좀 네. 연내 출시가 될 거고, 아래쪽에 있는 기능들도 화이트보드는 이미 출시가 됐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미팅 리캡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이제 프리뷰 정도로는 좀 출시가 돼 있습니다. 전 이걸 보면서 진짜 이제 앞으로 네. 글로벌하게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한 인재들과 네. 굉장히 그 콜라보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가속화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뭐 저희가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사실 그 영어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말했던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액션 아이템, 뭐 팔로우업 해야 될 것들을 다 구분해가지고 정리하는 그런 것들도 저희가 출시를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바로 이제 두 번째. 자, 이제 두 번째, 네, 정상무님? 네.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 제목은 저희가 AV 전문 업체다 보니까 AV 전문 잡지를 많이 보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어떤 큰 기사의 제목에서 저희가 따왔습니다. 핵심 내용은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회의실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영상회의를 할 때 이제 회의실에서는 저기 보시는 여러 가지 하드웨어, 전문적인 하드웨어를 가지고 영상회의를 했었고,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팀스 같은 소프트웨어 기반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사실은 개인용 PC에서 많이 써왔었죠. 근데 이런 이제 클라우드와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의 기술이 많이 고도화되면서 회의실에서도 이런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많이 쓰고 있다. 그거에 대한 이제 니즈와 또 문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거를 이제 가장 큰 변화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는 사실은 아주 오래전에 시장 보고서에서도 사실 나왔었는데요. 여기 웨인하우스 리서치라고 하는 거는 영상회의 관련된 전문 시장 조사 업체입니다. 몇 년 된 시장 보고서긴 하지만 여기 지금 파란색은 아까 전 장표에서 회의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들을 이제 의미하는 거고요. 이 오렌지색은 이제 PC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장비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그 시장 비중이 7대 3이었는데 5년 후에는 이게 4대 6으로 와. 역전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이게 팬데믹 때문에 아마 더 빨리 왔을 거고요. 이 시장 비중은 아마 더 크게 차이가 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뭐 매출이나 이런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파란색의 장비들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오렌지색의 장비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 트렌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밑에 있는 오렌지색 관련된 장비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팀스 기반의 회의실을 꾸민다 그랬을 때 저런 장비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DIY, 그다음에 플랫폼 전용 디바이스, 가로치고 MTR은 마이크로소프트 팀스 룸이라는 의미입니다. DIY와 이 플랫폼 전용 디바이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프트웨어 구동을 어디서 하느냐. 내가 갖고 있는 노트북에서 그 팀스를 구동을 하면 그게 DIY인 거고, 전용 PC가 별도로 있다. 그러면은 플랫폼 전용 디바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의 구성이 어차피 노트북은 제 노트북을 쓸 거기 때문에 DIY 제품은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만 있는, 그래서 제 노트북에 USB로 연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플랫폼 전용 디바이스는 PC와 그 팀스를 구동할 수 있는 터치 패널이 별도로, 거기에 물론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까지 다 포함된 전체적인 패키지를 이제 플랫폼 전용 디바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 플랫폼 전용 PC가 그 회의실 그럼 어딘가에 있어야 되겠네. 공간이 그렇죠, 있어야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전체가 이제 패키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용 공간은 아무래도 본인의 PC, 노트북에 USB로 연결해서 이제 구동을 하다 보니 이 공간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이제 한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플랫폼 전용 디바이스는 여러 가지 고성능의 카메라나 마이크나 스피커를 자유롭게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에 어떤 제약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단점을 좀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DIY는 본인의 노트북을 쓰기 때문에 어떤 구축 비용이 상대적으로 절감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노트북에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든 그냥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플랫폼 독립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플랫폼 전용 디바이스는 특정 플랫폼을 굉장히 사용하기 편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터치 패널에서 터치 한 번으로 그냥 회의를 시작한다거나 예를 들면 팀스를 사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다. 그게 이제 장점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플랫폼에서 어떤 최적화되고 인증된 디바이스들이기 때문에 성능과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드민 사이트에서 그 디바이스들을 원격 관리하고 모니터링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듀얼 디스플레이는 이제 그 PC에 HDMI 포트를 두 개를 연결을 해서 한쪽 스크린에는 참석자 영상을 풀로 보여드리고 한쪽 영상에는 컨텐츠 영상을 풀로 할 때 이런 전용 플랫폼 디바이스에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만 PC에서는 사실 대부분 PC는 그냥 HDMI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불가능하다는 거고요. BYOD도 가능합니다. 이게 팀스 전용 디바이스긴 하지만 꼭 필요한 경우에 다른 플랫폼을 써야 할 경우에 이제 그 회의실 안에 있는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모델에 따라서는 제공이 가능합니다. 단점은 DIY일 경우에 뭐 노트북은 그때그때 쓸 때마다 본인 노트북 갖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매번 케이블을 연결해야 된다는 그런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죠. 연결은 했지만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세팅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가 돌아가는 PC의 성능에 또 환경이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 됩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어떤 것들을 돌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버벅거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노트북으로 팀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작업은 할 수가 없겠죠. 화면을 계속 같이 보고 있으니까 다른 그 회의실 내에 참석하신 다른 분들이랑 그다음에 원격 관리하고 모니터링 불가능하다라는 거고요. 플랫폼 전용 디바이스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가격 그 비용을 좀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또 한 단계 넘어가서 오른쪽에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플랫폼 전용 디바이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플랫폼 전용 디바이스 MTR은 또 운영체제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윈도우 기반이냐 안드로이드 기반이냐. 일단 미팅을 참석하는 기능들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안드로이드 기반이 굉장히 라이트하게 만들어져서 윈도우 기반의 UI나 어떤 기능들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비슷해졌고요. 미팅 참석 관련해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화면 레이아웃 관련해서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좀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설명하셨던 프론트로우, 그러니까 눈높이에 그 오프라인에서 참석한 분들의 눈높이에 상대방의 원격제에 참석하신 분들의 영상이 띄워지고, 그 다음에 한쪽 영상에는 컨텐츠, 한쪽 영상에는 지금 발표하시는 분, 게다가 왼쪽에는 뭐 액션 아이템, 오른쪽에는 채팅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까지 복합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프론트로우가 윈도우에서만 가능하고요. 그럼 좌우를 또 스크린을 바꾸고 싶다, 스크린 스위칭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윈도우에서만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안드로이드는 저 화면으로 딱 고정돼서 저렇게밖에 이제 볼 근데 수가 없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스인데 룸인데 이게 안드로이드에서 돌아요? 네, 오. 안드로이드 기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어와 협업 관련해서 AV 컨트롤, 회의실이 좀 굉장히 큰 경우에는 별도의 서드파티 마이크, 카메라, 스피커들을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별도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건 팀스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아니라 별도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윈도우 기반만 가능하다는 거고요. AV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커튼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회의실 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제어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런 소프트웨어를 윈도우 기반에서는 이제 넣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거고요. 팀즈의 다양한 피처를 다 이용하려면 윈도우로 하는 게 맞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소프트웨어. 그 터치 패널에서 누군가를 초대를 하고 싶은데 한글로 이름을 써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안드로이드 기반에서는 영어밖에 안 됩니다. 예, 그게 하나가 있고 인텔리전트 카메라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관련 제품 보시면은 안드로이드 기반은 대부분 저런 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MTR 디바이스 라인업 이렇게 그 제조사별로 그리고 회의실 공간별로 이렇게 라인업들이 되어 여기 있고요. 제조사 세 개가 제일 국내에서 가장 많이 메인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애들입니까? 맞습니다. 예, 팀스 기반의 장비들은 굉장히 많은 브랜드에서 지금 내놓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세 개 브랜드가 그래도 많이 알려져 있고 회의실 장비 중에서는 제일 많이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표적으로 이제 했고요. 그 각각의 브랜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차별점을 좀 말씀드리면 크레스트론이라는 업체는 AV 제어와 그다음에 인티그레이션 관련된 글로벌 1위 업체입니다. 상당히 규모도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안에 보시면은 워크플레이스 그 공간 안에 뭐 전화가 있을 수도 있고 센서, 그다음에 이런 영상 시그널들을 전송하는 장비들, 하다못해 회의실 예약 시스템 이런 것들까지 총체적으로 전부 다 크레스트론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MTR 장비 관련해서는 이 회의실 그 크레스트론의 홈페이지에서도 아주 유용한 그런 정보와 가이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회의실 크기별로 어떠한 모델들을 선택을 해서 어떻게 연결하면 되는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펄리는 뭐 시스코와 양대 산맥이죠. 이 영상회의 분야에서는. 그래서 영상에 관련된 특화된 기술들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인식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발언자만 탁 집어서 카메라를 이제 그 캡처하는 그런 스피커 트래킹 기능은 굉장히 탁월하고요. 어쿠스틱 펜스라고 해서 마이크의 어떤 지분 범위를 각도를 이렇게 선정을 하면 그 범위 외에서 말하는 분들은 이제 마이크로 음성이 안 들어가게 하는 기술이 있다거나 또는 노이즈 블락이라고 해서 사람의 음성만 마이크로 입력이 되고 여러 가지 다른 잡음들은 걸러내주는 그런 기능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음성을 처리하는 데서 굉장히 좀 맞습니다. 예, 카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폴리는 spaces.poly.com이라고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는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회의실들을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 회의실에 적합한 장비를 이제 똑같이 선정을 해드리고 그 장비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하면 되는지, 그다음에 회의실 내에서 카메라나 마이크가 어떤 범위로 어떻게 커버를 하는지 그런 것들까지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로지텍은 PC의 액세서리 브랜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일 잘 알고 계시죠. 몇 년 전부터 컨퍼런스 캠이라고 회의실 내에서 사용하는 그런 회의실용 카메라를 내놓으면서 이쪽 분야에서도 많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범위를 더 넓혀서 토탈 미팅룸 솔루션, 그래서 뭐 회의실 예약 시스템이라든지 더 많은 분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로지텍도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회의실 형태 또 테이블 형태까지 고려를 해서 장비들을 어떻게 연결하면 좋은지 그런 가이드를 자세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회의실별로 어떤 장비들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는 내용인데요. 제가 장비들 하나하나까지 다 설명드리진 않고요. 간단하게 넘어가면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MTR 장비라고 하면 여기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사운드바,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가 달려있는 사운드바, 그 다음에 그 밑에 팀즈가 돌아가는 PC, 그리고 그거를 구동하기 위한 터치 패널. 이 세 가지가 아주 기본적인 MTR의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운드바와 PC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모델은 다양합니다. 이 모델은 조금 특이한데요. 터치 패널 내에 마이크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는, 탑재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조금 이제 유리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터치 패널은 테이블의 한가운데에 놓여지기 때문에 참석자들로부터 고른 거리에서 음성을 고르게 이제 수음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안드로이드 기반의 모델의 대표적인 건데요. 이 사운드바 안에 팀스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팀스를 바로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지금 장표 중에 AC-323 SIP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존의 하드웨어 코덱, 하드웨어 영상을 장비하고도 연동이 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썼습니다. 폴리가 아무래도 그쪽의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기능까지도 탑재를 한 제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로지텍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장비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제 그 마이크하고 스피커가 탑재된 아까 그 세모난 모양의 그 소회실용보다 약간 더 큰, 그래서 6m까지 커버가 되는 10인 이상의 회의실에도 커버가 가능한 그런 모델입니다. 폴리의 아까 그 사운드바보다 조금 더 큰 모델이고요. 조금 더 큰 회의실에서 커버가 가능한 용도로 나와 있습니다. 로지텍의 랠리바라고 굉장히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큽니다. 거의 한 1m 가까이 되는데 카메라 성능도 굉장히 좋아서 중대형 회의실까지 커버를 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카메라가 아무래도 그 회의실이 크다 보면은 멀리 앉아 계시는 분들까지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 성능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카메라의 그 픽셀 수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보통 소회의실용 카메라들은 800만 화소 또는 1000만 화소 정도인데 이 카메라는 이제 2000만 화소라서 멀리 있는 분을 줌으로, 디지털 줌으로 당기더라도 카메라의 화질에 저하 없이 확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폴리에서 이제 새로 나온 E70이라고 하는 카메라인데요.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 카메라가 듀얼 렌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카메라는 4m 이내에 가까이 계시는 분들을 잡고 위에 있는 카메라는 4m 이상에 멀리 있는 분들을 잡아서 멀리 계시는 분이 발언을 하시다가 가까이 있는 분이 발언을 하시면 카메라가 스무스하게 절체가 되면서 화자 추적을 계속하는 그런 형태의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런 장비가 좀 유용할 수 있는 사례가 지금 팀즈에 이런 기능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왼쪽에 네 분이 사실은 같은 회의실에서 지금 참석하신 분들이십니다. 같은 회의실에서 참석을 하셨지만 저 밑에 보시면 이제 가로로 길게 이렇게 같은 회의실에 지금 계시는데 앞에 두 분이 계시고 뒤에 두 분이 계시죠. 근데 각각의 얼굴을 잘라서 이렇게 각각 참석하신 것처럼 이런 효과를 이제 팀즈의 새로운 기능인데요. 이랬을 때 뒤에 계시는 분을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확대를 하게 되면 카메라의 화소수가 낮거나 성능이 좀 낮으면 아무래도 차이가 나겠죠. 가까이 계시는 분 한 거하고 뒤에 계시는 분을 확대한 거하고. 근데 이제 이런 카메라를 쓰시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이제 똑같은 경험으로 제공하실 수 있다, 제공드릴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로지텍의 고성능의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그 광학줌으로 15배까지 되기 때문에 뭐 한 15인석, 20인석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회의실들은 이제 그 MTR이라고 하는 패키지,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 PC, 터치 패널 이 구성만으로 커버할 수 있는 회의실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굉장히 큰 회의실, 뭐 30인 이상, 50인, 60인, 아직까지도 그런 큰 회의실들이 대기업에는 많이 있죠. 그런 회의실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패키지만 가지고는 사실은 커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주 고성능의 서드파티 카메라가 필요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천정형 카메라, 우퍼가 달린 고성능 스피커, 자리마다 구스넥 마이크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하려면 사실은 별도의 이제 모델이 필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PC하고 터치 패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MTR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AV 장비들은 전부 다 다른 서드파티 전용 장비들을 구비를 해서 연결을 해서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뭐 핵심은 팀스 기반으로도 이런 큰 회의실을 커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다목적 공간, 이런 공간도 이제 이런 AV 장비 가지고 사용할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협업 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자칠판 같은 어떤 협업 도구가 필요할 수 있을 텐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서피스 허브라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같이 구비를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협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교육장도 구성 가능하시고요. 대형 강당도 구현 가능하십니다. 이거는 조금 특이한 회의실입니다. 파노라믹 미팅룸이라고 아까 뭐 잠깐 장표에서 보셨죠? 저런 형태로 서로 마주보면서 그 몰입도를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텔레프레전스라고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문 제조사들이 이런 장비들을 가구와 함께 몰입감을 높여주는, 극대화해주는 이런 장비가 있었는데 이게 상당히 고가였습니다. 수억 대였고요. 지금은 이제 팀스 기반으로 비슷한 저런 경험들을 훨씬 더 비용 효과적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서피스 허브, 그 협업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피스 허브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처음에 DIY하고 전용 플랫폼 디바이스하고 차이점을 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다시 한번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차이점을 좀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기본적으로 안정성, 확장성, 사용성 그리고 관리적인 측면에서 차별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용성 관련해서 좀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터치 조인 앤 컬링, 터치 한 번으로 가능하다는 건데요. 이게 팀스 터치 패널의 아주 기본적인 UI입니다. 모든 터치 패널은 다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냥 조인 한 버튼만 누르면은 지금 예약되어 있는 회의에 바로 참석이 가능하고요. 뉴 미팅을 누르면 바로 제가 개설을 할 수도 있고 초대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있고요. PC에서는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내가 이 마우스로 팀스를 구동을 시켜야 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또 뭐 클릭해서 여러 차례의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록시미티 조인은 내가 혼자서 노트북에서 팀스에 그 참여를 하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회의실에서 참석할 필요가 생겼다. 다른 분들이 또 참석할 필요성이 생겨서 이때 유용한 기능입니다. 지금 이 화면은 PC에서 팀스에 접속할 때의 바로 전 화면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참석 컴퓨터 오디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지금 참가하시면은 그냥 그 노트북에서 참석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밑에 이제 실내 오디오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그 MTR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회의실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근처에 있는 회의실을 선택을 하시고 지금 참가 버튼을 누르시면 그 회의실로 팀스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내 노트북 가지고 들어가서 그냥 자료 공유만 하시면 되고요. 그 회의실에 있는 장비 가지고 바로 팀스에 접속하셔서 회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코 줌 미팅에도 원터치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팀스 디바이스이긴 하지만 상대방이 웹엑스나 줌을 쓰고 있는데 이 팀스를 초대를 했다, 이 아이디를 초대를 했다. 그럼 저렇게 조인 버튼이 뜹니다. 그럼 버튼 그냥 한 번만 누르면 팀스 장비이긴 하지만 웹엑스가 개설한 회의, 또 줌이 개설한 회의에도 참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컨텐츠 카메라를 통한 인텔리전트 캡처. 예. 그래서 MTR 장비에는 카메라를 2대를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 회의실에 참석하시는 분들 얼굴을 비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컨텐츠 전용 카메라인데 이렇게 물리적인 화이트보드에 어떤 판서를 한다고 했을 때 카메라가 그거를 비추면은 저 네모난 영역을 딱 풀스크린으로 잡고 거기에 판서된 내용을 선명하게 비추고 나중에 판서하신 분이 앞에 쓰더라도 사람은 선명하게 보이고 판서된 내용은 사람은 이제 그 투명하게 보이고 판서된 내용은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게 이제 좋은 게
같은 회의실에 계시는 분들은 저 화이트보드 같은 회의실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은 크게 이 불편함이 없는데 원격지에서 카메라로만 보시는 분들은 사실 굉장히 불편할 수 있거든요. 이럴 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onsistent, intuitive, inclusive. 예. 여기 지금 팀스의 터치 패널에 보시면은 오른쪽 밑에 저런 조그마한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별도의 페이지로 갈 수가 있고요. 팀스의 터치 패널의 UI는 저희가 바꿀 수가 없지만 저 버튼을 누르고 그때부터 생성되는 모든 페이지는 커스텀해서 개발을 해서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저기 지금 예로 든 페이지는 뭐 조명도 제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커튼도 제어할 수 있고 장비들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구동을 해서 여기다 심은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내가 영상회의 하드웨어 장비를 쓰고 있는데 팀스하고 어떻게 연동을 할 수 있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별도의 서드파티 업체들한테 그 역할을 이제 그 역할을 이제 하실 수 있도록 오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PC 기반의 소프트웨어들하고 영상회의 장비에 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토콜이나 또는 미디어 코덱은 다르기 때문에 중간에서 이제 컨버팅이 필요하죠. 그런 역할을 해주는 이제 업체들이 있고요. 국내에서는 이런 업체들이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에 가입을 하시면 이렇게 팀스 개설을 하실 때 이런 밑에 추가적인 이제 정보가 생성이 되고요. 이 정보를 하드웨어 코덱으로 접속하시는 분께 넘겨드리면 거기서는 저 정보만 입력을 해서 이제 들어오시면 이제 팀스 세션에 동일하게 참석을 하셔서 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팀스 기반의 업무 공간 구축 사례. 저희가 실제로 구축한 몇 가지 이제 고객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대기업 중에서도 팀스를 굉장히 빨리 도입을 하셨고, 그리고 전사적으로 팀스를 적용을 하셨습니다. 대부분 이제 개인 좌석에서 팀스를 사용을 하셨고요. 회의실에서는 조그만 웹캠과 그다음에 스피커폰을 노트북에 연결해서 이제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퀄리티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하셨죠. 그래서 이제 저희에게 전체적인 점검을 요청을 하셨고 진단을 요청하시고 이제 제안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십 개의 회의실들을 한번 쫙 둘러보고 그 회의실에 맞는 장비들을 제가 선정을 해서 구현을 해드렸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디바이스 세팅을 위한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었죠. 들어가자마자 터치 한 번으로 바로 그냥 회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회의 시간이 더 많이 확보가 되었고 영상, 음성, 품질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회의 몰입도도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대기업 중에서 이 관계사들에게 공유 오피스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공간을 마련해 놓고 영상회의실을 팀스 기반으로 마련해 놓고 관계사 직원분들이 예약을 하고 시청을 해서 이제 쓸 수 있도록 했는데요. 아무래도 공유 오피스다 보니까 이런 장비들이나 이 회의실 내에 어떤 환경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런 부담이 아무래도 있을 수 있겠죠. 여기서 좀 특이한 거는 천정에 이런 마이크를 설치를 한 겁니다. 여기 조명처럼 생긴 마이크인데요. 이렇게 고정형으로 천정에 마이크를 딱 설치를 하니까 테이블 위도 깔끔하게 이제 유지를 할 수가 있고 테이블 위에 마이크 하나씩 뭐 이렇게 놓여져 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분실이나 이런 위험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게 그러니까 공유 오피스답게 뭔가 전체 디자인에도 네. 그렇게 괜찮고 맞습니다. 예. 그 정도 규모의 회의실에 이 정도 카메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동일한 그 업체인데요. 요 정도 크기에도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장비 가지고 이제 커버 가능하고요. 카메라는 굉장히 작은 카메라이지만 충분히 저 정도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의 카메라입니다. 여기는 이제 또 다른 대기업인데요. 사옥을 옮기면서 아주 큰 공간들을 새롭게 완전히 만드는 그런 니즈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니즈를 보시면은 대형 스크린에 다양한 소스를 이제 표출하고 싶다. 그리고 개별 화자를 직접 추적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형 LED 스크린을 전면에 설치를 해드렸고 카메라를 군데군데 설치를 했고 자리마다 이제 구스넥 마이크를 설치를 해서 발언을 하게 되면 카메라가 그 발언자를 바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구현을 해드렸습니다. 여기는 더 큰 회의실인데요. 85인석이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3개의 프로젝터로 커다란 대형 스크린을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카메라 그리고 마이크가 이제 긴 구스넥 마이크가 되다 보면 아무래도 좌석수가 많다 보니까 앞에 카메라를 가릴 수가 있어서 이런 짧은 구스넥 마이크를
여기는 적용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도 85인석이나 되지만 전부 다 팀스로 협업과 영상회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외국계 기업이고요. 아무래도 사옥이 이전되거나 사업장이 이전될 때 아무래도 그 업무 공간들을 많이 개선을 하시게 되죠. 이 회사는 내부적으로 교육을 많이 하는데요. 여기에 특이한 거는 천정에 이런 또 다른 형태의 천정 마이크인데 그 마이크를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강사분께서 이제 마이크를 들고 강의를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손이 많이 제약이 됐었는데 천정 마이크를 이렇게 씀으로써 훨씬 더 자유롭게 여러 가지 것들을 하시면서 강의를 하실 수 있게 됐다라는 이제 이점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좀 작은 보드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운데에 이렇게 테이블탑 형태의 동그란 마이크 2개가 있습니다. 저거를 쓴 이유는 이제 어느 좌석에서든지 팔이 닿는 곳에 바로 마이크를 눌러가지고 뮤트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 아무래도 천정 마이크나 어떤 마이크가 하나만 있을 경우에는 한 군데서만 제어가 가능할 텐데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저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구현을 해드렸습니다. 여기 외국계 기업인데요. 대표이사께서 정기적으로 영상으로 직원들에게 영상 메시지를 전달을 하셨습니다. 근데 본인의 집무실에서 노트북으로 하다 보니까 영상 품질 관련해서 이제 좀 불만족스러운 것들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스튜디오를 만들려고 처음에는 계획을 하셨었는데 비용이 너무 부담이 되셔서 이렇게 저희가 팀스 기반으로 자그마한 스튜디오스럽게 마련해 드렸고요. 여기도 위에 이렇게 천정 마이크를 설치를 해서 대표이사께서 자유롭게 움직이시면서 발언을 하시더라도 그 메시지가 클리어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 또 다른 대기업입니다. 어떤 다목적 공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테이블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이 고정형이 아니고 그때그때 이제 토론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움직일 수가 있죠. 그래서 마이크를 테이블 위에다 놓을 수는 없었고요. 천정에 이렇게 마이크를 설치를 해서 테이블 위치에 상관없이 음성을 자유롭게 이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 정도 규모인데 천정 마이크 하나 갖고 다 커버가 되는 네, 건가요? 충분합니다. 오. 한 20인석까지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고요. 네. 저 마이크 밑에 이제 그림을 그린 건 뭐냐면 저런 식으로 8개까지 영역을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에서 어떤 분이 발언을 하시면은 카메라가 쫓아가서 그 영역에 계시는 분의 발언자를 추적을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이제 가능합니다. 뒤에서는 또 이런 이제 동일한 회의실인데요. 뒤에서는 강사 추적 마이크를 이제 넣어서 앞에서 어떤 분이 이제 강의를 하실 때 자동으로 카메라가 따라다니면서 이제 잡고 그게 이제 영상으로 영상 회의나 팀즈를 통해서 원격으로 접속하시는 분들까지도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것부터 구축하는데 한 며칠 정도 걸리십니까? 보통 규모에 다르지만 이 정도. 네, 저 정도 규모면은 뭐 한 3, 4일 정도. 3, 4일? 예. 여기는 이제 법무법인인데요. 갑작스럽게 아무래도 법적인 거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제 회의를 할 필요가 많이 있어서 시스템도 간단하고 가볍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요구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간편하게 해드렸고요. 터치 한 번으로 팀스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동일한 법무법인인데 약간 특이합니다. 지금 앞에도 카메라가 있지만 왼쪽 벽면에도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회의가 아니라 법무법인이다 보니까 어떤 영상회를 통해서 원격지와 재판이나 아주 포멀한 그런 어떤 미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신데 이럴 경우에 이제 오른쪽 좌석에 앉으셔가지고 정면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정면에 있는 컨텐츠와 원격제 참석자를 바라보시면서 굉장히 포멀하게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형태로 이제 구현을 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것도 외국계 기업인데요. 폴리의 장비를 사용을 해서 카메라 2개가 있는 화자 추적이 가능한 이제 장비가 있었고 여기도 동일하게 천정 마이크가 설치가 되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85인치짜리 서피스 허브가 설치가 되어서 팀스를 하시면서 바로바로 판서를 하고 문서 공유를 하면서 보다 더 액티브하게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구현이 되었습니다. 사례가 엄청 많네요. 네. 사모님 엄청 바쁘셨겠어요? 네. 해피했습니다. 예.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신 분들 계시지만 네. 이제 이런 니즈도 많으셔가지고 저희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스마트 오피스 구축 방안 체험센터 이거는 간단하게 한 5분 내로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환경들이나 장비들을 사실은 데모룸을 만들어 놓고 그냥 장비만 진열만 하면 장비를 그냥 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비슷하게 이제 회의실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 사용해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체험센터, 데모센터를 넘어선 체험센터를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직접 방문을 하시면 직접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들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던 워크플레이스를 이제 그 고민을 할 때 세 가지 방향으로 하죠. 쉽게 모일 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단 모였으면 회의실 내에서 어떤 음성이나 영상의 품질에 대한 이슈 없이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장비들을 보다 슬기롭게 이제 제어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6가지가 구현이 되면 대부분의 어떤 니즈들은 커버가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모이기 위해서는 이런 회의실 예약 시스템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회의실 바로 앞에서 그냥 터치 한 번으로 바로 예약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요새는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회의실 안에 사실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또 회의실을 쓰고 있는지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저런 터치 패널이 밖에 있으면 사용을 하고 있구나 라고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회의 중간에 사실은 방해하는 그런 일들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자 입장에서 또 골치 아픈 것 중에 하나는 회의실을 뭐 하루 종일 예약해 놓고 한두 시간만 쓴다거나 또는 예약을 해 놓고 이제 안 쓰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노쇼를 자동으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센서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밑에 있는 감지 센서가 계속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기 때문에 오전 10시에 회의실을 예약을 해 놓고 10분 동안 아무런 감지가 안 느껴진다. 그러면 자동으로 서버에서 회의실 예약을 캔슬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회의실을 다시 예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스테이터스를 바꿔드립니다. 저희 회의실은 모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회의실에 어떤 사용 통계라든지 또는 노쇼 통계 이런 것들도 다 뽑을 수가 있고요. 회의실에 일단 모이면은 컨텐츠를 공유하는 게 가장 많겠죠.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는데 저희는 사내 와이파이를 기반으로 회의실 그 컨텐츠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현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이나 그 휴대폰을 가지고 사내 와이파이에 연결만 되어 있으면 사내 와이파이를 통해서 앞에 있는 그 메인 디스플레이까지 그 컨텐츠가 그대로 전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MTR 장비들을 쓰시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제 협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회의실 내에서 어떤 음성, 음질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가장 크게는 아무래도 네트워크, 그 다음에 그 지금 쓰시고 계시는 솔루션, 뭐 팀즈나 이런 솔루션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거 외에 회의실 내에서도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그 오디오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스피커하고 마이크하고의 어떤 튜닝, 영역별로 튜닝하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기술적인 내용이긴 한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디오 퀄리티를 훨씬 더 높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 중에 이런 천정 마이크를 쓰게 되면 환경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을 뿐더러 어떤 음성의 퀄리티도 이제 높일 수 있다는 게 있을 수 있고, 인테리어적인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벽체가 유리나 어떤 뭐 그런 것들로 되어 있으면 울림이 좀 강할 수 있는데 벽면에 좀 이런 흡음재 같은 것들을 부착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그런 효과들을 그 울림의 효과들을 많이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그 체험센터에는 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오셔서 아까 하남시에 있는 네네 하남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한번 보시면은 역사는 가까운 역사가 어디예요? 하남역입니다. 하남역? 예. 그리고 이제 그 회실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장비들을 제어할 수 있는 이제 디바이스들이 필요할 텐데요. 터치 패널 안에서 저런 소프트웨어들을 직관적으로 저희가 심어드려서 터치 한두 번으로 여러 가지 팀스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다라는, 제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요새는 팬데믹 때문에 저런 공용 장비마저도 터치하는 것을 굉장히 염려하시는 분들은 많으시죠. 그래서 AI 스피크하고 연동을 해서 저희 지금 회의실에 저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케이, 회의실 1시간 예약해줘. 이러면 1시간 예약이 딱 되고요. 전면 꺼줘. 뭐 이런 것들 다 음성으로 이제 제어가 가능합니다. 센서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실 끝나고 다 나가더라도 한 10분 정도, 5분 후에 조명과 디스플레이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뭐 에너지 절약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이제 유리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업장 내에 이런 회의실들이 수십 개, 수백 개 있을 경우에 그 많은 장비들을 사실은 모니터링하고 체크하고 진단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업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원격으로 중앙에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그런 장비들의 어떤 펌웨어를 자동으로 업데이트 한다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모니터링을 한다거나 이런 솔루션들까지도 저희들이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제공해드릴 수 있는 걸 한 페이지로 요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회의실 규모나 용도에 맞게 오디오, 비디오, 컨트롤 장비를 선정을 해서 설치를 해드리고 각각의 회의실들은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로 다 원격으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모든 장비들은 중앙에서 사용량 통계를 내고 또 모니터링도 가능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원격으로 진단이나 조치까지도 해드리는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저희가 AV와 IoT가 이끄는 모던 워크플레이스라고 명명을 하고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보통 이런 있습니다. 서비스 하시면 처음에 이제 상담을 하시면서 고객의 니즈를 들어보고 네. 그다음에 뭐 이런 아까 점검 현장 네. 실사에서 뭔가 진단하시고 네네. 그다음에 제안하시고 맞습니다. 억셉트 되면 이제 구축하시는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그런 프로세스들을 이제 다 겪으면서 고객의 최적의 어떤 환경을 개선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체험센터 이렇게 생겼고요. 이런 공간들이 여러 개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6가지 키포인트들이 군데군데 다 여기는 그러면 뭐 평일날만 오픈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워킹 데이 때만 이제 하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언제든지 예약을 하시고 오시면은 저희가 가이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좀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 웹사이트에 혹시나 못 오시면 저희 웹사이트에 이렇게 어떤 VR 형태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60도 카메라를 가지고 1m 간격으로 저희가 다 찍어서 렌더링을 해서 올렸기 때문에 현장에서 걸어 다니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한번 해보시면 좋겠네요. JS 주신 avt.co.kr 그죠? 네네네. VR. 네. 거기 들어가시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이상으로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주신 AVT는 몇 년 된 회사입니까? 굉장히 업력이 꽤 됐을 것 같은데. 네네. 네. 1998년에 이제 이야. 법인으로 설립이 되었고요. 네네. 대기업들, 그다음에 이제 관공서들, 영상회의실, 뭐 강당 이런 프로젝트들을 많이 수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요새 시대 흐름에 맞춰가지고 기존에 AV만 하시다가 네. 이런 이제 디지털 이쪽이랑 잘 융합을 시키면서 가시는 거네요. 지금. 맞습니다. 예. 자, 김영곤님, 자, 팀즈룸이란 거는 라이센스 별도로 구입해야 되는 거죠? 예, 별도로 구입하셔야 됩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설문조사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특히 이제 오늘 아까 주신 AVT 그런 이제 체험 직접 해보신다든지 아니면 상담 원하신 분들은 설문에 자세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김대웅님이 제어 패널의 작동 신뢰성과 유지 관리가 어떤지 아까 그런 거 고장 나면 사실 또 막막하잖아요, 또. 네네. 네. 사실은 저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그 터치 패널, 제어하는 터치 패널이 굳이 사내 네트워크에 연결되기보다는 저희가 보통 이제 별도의 액세스 포인트를 그 전용으로 그 회실 내에 설치를 하고 그 안에서만 이제 네트워크로 연결될 수 있도록 보통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사내 네트워크도 상관없이 이제 네트워크가 끊기더라도 그 안에서 이제 제어는 계속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많이 구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전현진님은 회의실 예약 시스템 제공하는 사례도 있는 것 같은데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로 회의실 예약 기능도 할 수 있는지요? 네네. 그 터치 패널 중에 팀즈 전용으로 된 터치 패널도 있습니다. 그래서 팀즈를 예약을 하시면은 회의실까지 자동으로 같이 예약이 될 수 있도록 또 되어 있습니다. 자, 한지훈님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회의록을 생성하는 기능으로 스피치 투 텍스트 기능을 켜고 주최자가 회의 내용을 말로 마무리하면 텍스트로 남기는 등의 편의 기능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 도중에 사용했던 화이트보드 캡처도 저장해서 굳이 녹화까지 하지 않아도 가시적인 회의록을 생성해서 참여자에게 공유하는 기능까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코멘트 주셨습니다. 뭐 이제 저희가 그 스피치 레코그니션 기능 활용해가지고 스피치 투 텍스트에서 이제 모든 회의 기록을 남기는 그런 기능들은 저희가 지금 현재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이트보드도 저희가 이제 그 화이트보드라고 하는 솔루션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 저장했던 것들은 다 그대로 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남고 다 공유가 될 수 있는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네. 전영진님, 천정 마이크 성능이 구스넥 마이크보다 좋은 것 같은데 구스넥 마이크를 설치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때는 천정 마이크, 어떤 때는 구스넥 이거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아무래도 천정 마이크를 쓴다라는 거는 이제 테이블을 깔끔하게 유지하고 싶다라는 니즈가 이제 가장 크고요. 좀 오디오적인 측면에서 보면 엄밀히 얘기하면은 마이크는 사람의 입하고 가장 가까울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발휘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비교를 하자면 구스넥이 천정 마이크보다는 사람의 음성을 이렇게 그 지음하는 데는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요새는 천정 마이크도 굉장히 성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테이블을 이제
그 사실은 뭐 자리마다 또는 두 개 좌석마다 하나씩 구제넥 마이크를 했을 때 보기도 좀 복잡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사용하실 때 막 마이크를 이렇게 당기고 저렇게 당기고 케이블도 막 널려 있는데 나중에 뒤처리도 또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천정 마이크는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이 듣습니까? 천정 마이크 지금 요새? 네, 필드가? 예, 문의도 많으시고 실제로 구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제넥에 비해서 엄청 비싼 거 아닙니까? 어떤가요? 뭐 개당으로 따지면 당연히 비싸죠. 근데 네. 구제넥 마이크에 뭐 10개, 15개 이 정도 그 가격이 오케이. 이제 천정 마이크하고 똑같다고 알겠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대경님. 교육 담당자 입장에서 강사 추적 마이크와 카메라의 성능이 궁금한데 아울러 오프라인에 설치한 스피커와 충돌한 하울링 현상 같은 건 어떤지. 잠깐 발사. 어디 질문이시죠? 여기요. 첫 번째 거. 마이크와 카메라 예, 강사죠. 그렇죠. 저거는 뭐 사실은 오프라인에 설치한 스피커하고 충돌하는 현상. 그 하울링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오디오적인 측면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현장 서베이나 현장 점검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오디오는 사실은 그 상황에 따라서 또 현장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 현장에서 저희가 서베이를 하고 말씀드리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저거는 다 잡아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네네. 예, 예. 또 많은 분들이 또 그 김상종님 보면서 많은 부분이 지금 팀즈가 네네. 그 뭐 팀즈가 기존의 오피스랑 연동해서 하는 건 다들 인정하는데 네네. 줌에 비해서 이게 퀄리티는 어떠냐? 네.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이 되게 많거든요. 네네. 예. 뭐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줌에서 하고 있는 스펙하고 뭐 크게 다르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런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개인적인 환경, 그러니까 그 네. 기업의 환경인 경우가 좀 많았었거든요. 특히 이제 어떤 보안 툴이나 뭐 이런 것들, 보안 네트워크 장비들에 의한 제어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았어서 이제 저런 부분들은 만약 문제가 있으시면 전문가랑 좀 협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자. 한 의원님은 팀즈에서 발표자와 개인별 비밀 채팅 시 음성도 비밀 대화가 가능할까요? 음성도 비밀 대화가 가능할지. 저희가 뭐 이제 질문이 조금 애매하긴 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뭔가 미팅을 그러니까 음성을 대화를 하려면 그 사용자와 또 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어플리케이션으로 콜을 동시에 두 개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뭐 예를 들면 내가 회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참석을 하고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그 사용자 혹은 이제 모바일 스마트폰으로 개별 대화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저게 비밀 대화라고 하는 별도의 기능이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이기정님은 아까 컨퍼런스 시스템 같은 걸 만들려면은 아까 전담 엔지니어가 필요한지 회사 내에. 예, 이제 AV 전문 이제 운영 요원들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보드룸 같은 또 대표이사분들께서 쓰시는 경영회의실이나 이런 큰 회의실들은 그렇게 별도의 인력들을 두고 방송실 비슷하게 이제 운영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윤성원님은 화이트보드 기능이 참 마음에 드는데 회의는 회의 결과 보고도 중요한데 화이트보드의 내용을 OCR로 텍스트로 저장해서 이후에 가공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화이트보드 기능 자체는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판서를 했을 때 자동으로 이제 텍스트로 전환해주는 뭐 그런 기능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이트보드 자체를 이제 회의가 끝나고 나서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 저장이 되고 그걸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말씀하신 용도로 사용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또 윤성님께서 예로 보여주시는 것들이 선들이 아주 깔끔한데 이런 회의실은 다 무선으로 연결된 것인지요? 뭐 어떤지 아까 사례들. 예, 무선 장비들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무선은 환경에 좀 많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장비들이 유선으로 많이 연결이 되고요. 다만 요새는 이제 예전에는 오디오 전용 케이블, 영상 전용 케이블 이런 것들만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장비들이 네트워크 케이블 하나만 가지고 다 연결이 가능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천정 마이크도 네트워크 케이블 하나만 가지고 스위치와 직접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케이블링 공사도 훨씬 더 줄어들고 훨씬 더 깔끔하게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박일규님, 팀즈 기반 미팅룸 설계 시에 별도의 서브스크립션이 필요한 건지요? 뭐 아까 말씀드린 라이센스 기준으로 하면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이제 그거 이외에는 다 하드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승호님은 현재 저희는 줌을 사용해서 각자 자리에서 그냥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오늘
웨비나에서 말씀해 주신 팀즈 기능 등을 이용하려면 어떤 제품을 도입해야 할까요? 예, 저희 팀즈라고 하는 게 사실 제품 이름이기도 한데, 이제 팀즈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오피스 365라고 하는 라이센스를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라이센스를 구매하시면 되고, 혹시 이제 한번 사용해 보시려면 저희 이제 오피스닷컴으로 가시면은 트라이얼을 사용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사용해 보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현철 제조업 쪽도 이런 걸 많이 쓰나요? 어떠세요, 상무님? 제조업에서도 이런 거. 제조 현장의 팀즈를 통해서 사실 공장이나 어떤 라인상에서 그건 쉽지 팀즈를 않을 것 같은데. 예, 그거를 제가 직접 구축한 사례는 지금 생각은 나지 않는데요. 보통 제조 현장에도 이제 중간중간에 그 회의실이나 이런 어떤 협업을 위한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적용을 많이 했으나 라인상에 직접 적용한 사례는 현재로서는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예.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제조 현장에서는 좀 다양한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실 두 손을 자유롭게 쓰려면 카메라를 내가 들고서 뭔가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홀로렌즈라고 하는 이제 믹스드 리얼리티 장비가 있는데, 이제 그 장비 혹은 이제 리얼웨어라고 하는 이제 산업용 헬멧에다가 이제 카메라를 이제 심어가지고 할 수 있는 장비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팀즈가 탑재돼 있어서 예를 들면 내가 그냥 두 손 두 발을 다 쓰면서 그냥 영상회의를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도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네네. 한지호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MTR 오늘 말씀하신 MTR이 좀 비쌀 것 같기도 한데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최대한도로 소프트웨어적으로 뭔가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뭐 이렇게 하셨는데. 근데 상무님, 중소기업에 쓸만한 한 정도의 가격 레인지가 예상이 될까요? 어떤가요? 예, 안드로이드 기반의 이제 MTR이 그런 부분에서 좀 라이트하게 이제 나왔고요. 가격도 윈도우즈에 비해서는 조금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제 MTR 장비를 쓰시게 되면 아무래도 사용적인 측면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훨씬 낫기 때문에 이제 권고해 드리는 거고요. 노트북을 연결을 해서 어떤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가 있는 사운드바와 연결하시는 게 비용적으로는 가장 저렴할 수 있겠죠. 네네. 예. 윤성원님은 플랫폼 전용 PC는 일반 PC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건지. 예, 플랫폼 전용 PC라는 게 어떤 다른 PC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MTR 장비로 아예 나온 PC입니다. 그리고 MTR PC 안에 팀즈가 아예 내장이 되어서 처음에 출시될 때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양에 맞는 PC를 사서 우리가 팀즈를 거기다가 설치를 하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전용 PC로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김경식님, 리캡 기능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어떤 것일까요? 이제 리캡 기능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회의를 하게 되면 뭔가 파일을 공유하고 또 그 파일에 관련돼서 이제 서로 대화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예를 들면 회의에서 진행했었던 파일들, 그러니까 공유했었던 파일들, 그리고 이제 회의 내용들을 정리해 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이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회의를 잘 팔로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회의 녹화 내용까지 다 그냥 포함이 돼서 나중에 그냥 그 내용을 다시 볼 수 있게끔 네.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찬우님, 자사에서 다른 화상 회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다른 화상 회의 시스템에는 사용자가 몰릴 때 네트워크 부하가 많이 걸려서 화상 회의가 원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팀즈만의 데이터 부하 발생 시 원활한 화상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뭐 방식 같은 것이 있는지. 저거는 사실은 실제 사내의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재택을 하는 환경이 좀 많다거나 아니면 내가 회사 네트워크가 아닌 다른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있다라고 하면 좀 더 원활하게 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회의 중에 우리가 한 회의에 여러 명이 정말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라이브 이벤트 같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CDN 솔루션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CDN 솔루션을 활용해서 이제 미디어 자체를 모두 다 인터넷으로 받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복제해가지고 이제 인터넷 사용료를 좀 최소화시키는 그런 방법들이 있긴 합니다. 예. 황찬우님, 팀즈로 외부인 몇백 명 이상 하는 이벤트 같은 것이 실행된 예가 있는지.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팀즈가 미팅 기능이 있고, 이제 라이브 이벤트라고 해서 이제 약간 브로드캐스트 형식의 이벤트, 뭐 웨비나 형태의 기능이 있는데, 미팅의 기준으로는 최대 1000명까지 가능하고요.
이제 아까 라이브 이벤트는 지금 현재 2만 명까지 가능하거든요. 네. 이제 뭐 최근 진행된 행사들 뭐 1,000명, 2,000명 규모로 이제 각 기업들에서 이제 대외 고객들 대상으로 하시는 경우는 좀 많았습니다. 자, 구경님은 팀즈를 해보니까 굉장히 팀즈가 굉장히 업무 효율적으로 판단이 돼서 시범 사용해봤는데 네. 사내 보안 문제로 활성화되기가 어렵더군요. 네, 사내 보안 사실 저희 솔루션이 뭐 저희 그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클라우드 솔루션들보다도 보안이 많이 있는 보안 기능들이 많이 있는 솔루션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일지가 사실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전문가분하고 좀 같이 상의하는 네.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경식님은 코멘트 주셨습니다. 회사 정책상 팀즈 사용해서 국내 해외 미팅하는데 운영 시스템 자체가 너무 깔끔하고 상대적으로 렉도 적은 것 같아서 음질도 좋고 네. 대만족하고 사용 중이에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아까 네. 뭐 하이브리드 할 때 그때 네. 이제 메시 뭐 해가지고 뭐 예. 메타버스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이 진짜 기업에서 네. 그런 UX로 뭔가 기업에서 뭔가 막 실제로 업무를 하고 네. 하는 그런 때가 한 언제쯤 그게 아이들 쓰는 때가 한 언제 정도면 그렇게 되려 보십니까? 뭐 제가 정확하게 네, 좀 그냥 개인적인 추정하기에는, 네. 편하게 개인적인 의견 그냥 네. 이렇게 가면 제 진짜, 생각에는 뭐 개인적으로는 빠르면 내년 정도. 네, 네, 지금 저희가 프리뷰 아무리 늦어도 그러면 3년 안에는 제 생각에는 3년 안에는 뭐 도입하려고 하는 회사들은 많이 도입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관심들이 많으세요. 네. 저희 그 모든 기업 고객들이 저희한테 정말 많은 문의를 해주시거든요. 네. 정말 3년 후에는 저희 네. 톡까지도 그렇게 웨비나를 해야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저희는 사실은 작년에 이벤트를 할 때 저희 이제 기술 세미나 그러니까 그 고객 이벤트 하거든요. 네, 그거 네, 할 때 네. 사실은 메타버스로 몇 개 했었어요. 네. 네. 어땠어요 그렇게 하니까? 되게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랄까 좀 되게 솔직한 얘기들을 좀 할 수 있는 장이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새롭으니까 이제 그런 환경들이 네, 네, 네.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 설문 마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이제 주신 ABT 쪽에 아까 그런 데모센터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상담 같은 거는 설문에 자세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두 분 마지막 한 말씀 마지막 할까요? 네, 먼저. 네. 제가 먼저 할까요? 네네. 아마 이제 오늘 많이 들어오신 분들이 뭐 팀즈도 궁금하시겠지만 이제 우리 회의실을 어떻게 구성할까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솔루션을 도입하시고 나서 이제 하드웨어에 사실 비용을 많이 안 쓰시니까 좀 줄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 작은 차이가 음질이나 그 품질의 작은 차이가 사실은 회의의 피로도를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도입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하셔가지고 차라리 적은 수를 도입하시더라도 좀 좋은 환경에서 몇 가지 해보고 그 다음에 확장하실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성우님? 네, 조 매니저님께서 중요한 말씀 해주셔서 특별히 덧붙일 거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경험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험하실 수 있는 장을 저희가 마련을 해놨으니까요. 언제든지 오셔서 보시고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금요일 날 오늘 감성 있는 금요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IT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